네,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 포인트 산정과 스크럼 작업 계획에 대한 실습 시간입니다.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습의 시나리오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시나리오와 동일합니다. 인터넷에 프로젝트 설계 강의 동영상을 만들고 문화대학교에 사이버 강의 홈페이지와 연결을 하고 강의 동영상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대학교의 원격 강의에서는 시스코 웹엑스와 유튜브를 허용하는 환경이고, 문화대학교 규정상 사이버 강의 홈페이지에 원격 녹화 강의를 링크시켜서 강의를 개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격 강의 진행 및 원격 강의 업로드 프로그램 개발은 스크럼 방법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제품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으로 어떻게 스크럼에서 계획 수립을 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품 백로그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제품 백로그는 5가지 백로그를 작성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 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태블릿을 구매하는 거, 그다음에 교재 작성을 하는 거, 그다음에 강의 업로드 앱을 개발하는 거, 강의 실시하는 거, 강의 업로드를 하는 이러한 작업 리스트죠. 이 작업 리스트를 제품 백로그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스토리를 작성했습니다. 제품 백로그에 대한 유저 스토리죠. 유저 스토리를 작성해 봤는데요. 예측형 프로젝트 방법론에서는 워크 패키지 WBS 작성하고 워크 패키지 작성했던 것처럼 스토리 포인트를 작성했고요. 스토리는 태블릿 구매라는 에픽으로 정의를 했다고 하면 태블릿 구매와 관련해서는 디자인을 결정하고 주문하기, 확인하는, 교재 작성과 관련해서는 목차 작성하고 자료 수집하고 내용 설명 작성하는 것, 강의 업로드 개발하는 거는 강의 업로드 일자 지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유튜브와 문화대 강의 홈페이지와 자동 연결해야 되는 거, 동영상 강의 녹화 세팅 및 자동 문자 알림이 돼야 된다. 강의 업로드 여부 및 강의 사항에 대한 전체를 확인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를 했습니다. 강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강의 녹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편집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의 업로드는 유튜브 업로드를 해야 되고 문화대 연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품 유저 스토리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플래닝 포커를 통해서요, 만들어진 유저 스토리에 대한 작업 스토리 포인트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스크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참여자들끼리 모두 팀원들이죠. 팀원들이 합의해서 카드 게임을 합의해서 해당 스토리에 대한 작업 스토리 포인트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는 플래닝 포카 카드를 통해서 가장 낮은 것을 냈을 때의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가장 높은 카드를 낸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다시 카드 게임을 반복하면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만장일치할 때까지 계속한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드 게임을 플래닝 포카라는 카드 게임을 통해서 도출된 이런 스토리 포인트는 아래 같이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 구분하고 해당 스토리에 대해서 임의로 스토리 포인트를
산정을 쭉 했고요. 뭐 특징적인 거를 보면 뭐 이렇게 업로드 개발과 관련해서 스토리 포인트는 좀 많은 공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토리 포인트는 상대적인 점수라고 했고요. 스크럼에서 스토리 포인트는 이 해당 제품 프로젝트에서는 1포인트를 원데이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일스톤 계획입니다. 마일스톤은 고객의 약속 일정이나 중간 점검 또는 제품의 인도물이 필요한 시점 등 중요한 일정을 표시하는 것이 마일스톤 차트고요. 스크럼의 스프린트에서는 제품 리뷰일, 스프린트 리뷰일이 주로 마일스톤 차트에 필요한 마일스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일스톤 필요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통해서 마일스톤 시점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교재 작성에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리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앱 개발이 끝나고 나서 거의 제품이 인도될 제품이 생성될 때는 리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강의 업로드가 끝나고 연동 사항이 잘 되는지까지 확인을 할 때는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할지 말지는 세모이긴 한데요. 주로 이렇게 크게 이 시점에서 마일스톤이 필요하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습에서. 다음은 제품 백로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제품 백로그 또는 스프린트 백로그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스토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또 산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은 좀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모든 스토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제품 백로그 수준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지난 시간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스카우 같은 경우는 must, should, could have, wouldn't have, would have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의 실시와 강의 업로드는 필수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야 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must 항목에 배치를 시켰고요. 교재 작성과 태블릿 구매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should에 위치시켰습니다. 교재 작성은 교재 없이도 강의가 수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태블릿은 PC에서도 좀 불편하지만 PC에서도 강의를 실시하고 유튜브 업로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should에 위치시켰고요. 쿠드앱은 강의 업로드 앱 개발은 하면은 좋긴 하지만 우선순위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서 할 수 없으면 뒤로 다음 릴리즈에서 미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쿠드헤브에 위치시켰고요. 그래서 제품 백로그의 우선순위는 4번, 5번, 2번, 1번, 3번의 우선순위로 사업의 우선순위는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백로그 단위로 우선순위를 수행을 했고요. 지금 4번, 5번 제품 백로그에 대해서 1번과
2번, 3번, 태블릿 구매까지 4번, 5번 이렇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을 했고요. 이 앞에는 계속 유저 스토리까지 다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프린트 기간 설정입니다. 이 제품 백로그를 기준으로요,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스프린트가 약 2주 또는 뭐 3주가 적절한 시기인데요. 해당 시기에 어떤 것부터 좀 수행이 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스토리가 강의, 녹화, 편집, 그 다음에 유튜브 업로드와 문화재 연동, 이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강의 녹화하고 편집에 필요한 그 스토리 포인트가 지금 6 정도 되고요. 유튜브 연동이 되고 문화재 연동이 되는 게 또 1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합이 8 정도, 8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스프린트 1회 이 4번, 5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요.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재 작성, 그 다음에 태블릿 구매인 스토리 포인트를 확인해 보니 교재 작성과 관련된 스토리 포인트는 10 정도가 되고요. 그 태블릿 구매에 대한 포인트는 5 정도 돼서요. 약 15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스프린트 2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업로드 개발은 좀 많은 스토리 포인트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강의 업로드 지정일과 유튜브 업로드 자동 연계, 이 두 가지를 스프린트 3으로 하고요. 또 하나 이 기능을 스프린트 4로 쪼개고, 업로드 전체 상황까지 스프린트 5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렇게 8포인트에서 15포인트, 26포인트, 13포인트, 2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처음 스프린트를 수행할 때는 팀워크나 아니면 셋업 준비 단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기 때문에 여유를 좀 한 20% 좀 수행을 해서 약 한 12에서 13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기간은 전체적으로 한 15일, 워킹데이 기준으로 한 15일 정도 필요하니 전체 스프린트 기간을 약 3주로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프린트 기간을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스프린트 기간은 약 3주로 하고요. 각각의 그
스프린트 백로그가 3주 기준으로 좀 여유 있는 작업도 있고 좀 모자란 작업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스프린트 리뷰를 통해서 제품 백로그를 정제를 해서 약간 조정하는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 이렇게 스프린트 포인트와 스프린트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그리고 마일스톤을 기준으로 해당 스프린트를 쪼개게 되고 이 해당 스프린트를 쪼갠 이후에 적절한 스프린트 기간을 산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적정한 스프린트 기간이라고 하면 약 3주가 적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평균 개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3주로 잡은 것이 적당한 건지 해서 스프린트 1은 8포인트가 됐고요. 스프린트 2는 15, 스프린트 3은 26, 스프린트 4는 13, 스프린트 5가 13, 스프린트 6이 20 이렇게 할당이 됐는데 전체적인 스프린트 합은 15.8이기 때문에 결국 15.8포인트는 15일, 15 맨데이가 되고요. 이는 3주 정도로 원데이, 원위크 기준 5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약 3주간의 스프린트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개발 속도도 추정을 했습니다. 전체 일정을 추정하겠습니다. 전체 스토리 점수는 95점이고요. 평균 개발 속도는 15.8인데 저희 제품 백로그의 전체 스토리를 개발해서 필요한 전체 일정을 수립하면요. 전체 기간은 저희가 하나 잘못했네요. 이 스프린트 기간을 3주로 잡았어야 되는데 2주로 잡았어요.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3주 곱하기 6개 스프린트 기간 18주가 되고요. 18주 더하기 20 2주 스프린트 2개면은 6주가 필요하죠. 18 더하기 6주 하면 24주네요. 어차피 6, 4, 24 결국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작업이 필요하네요. 이 해당 프로젝트는요. 다시 전체 일정은 스프린트 개수 곱하기 해당 스프린트의 주기 스프린트 주기의 곱입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주기는 저희는 3주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스프린트 개수는 실제로 95 전체 스토리 포인트 나누기 평균 개발 속도를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6개의 스프린트가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주 곱하기 6이 36, 18 18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버퍼로 스프린트 2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2개는 6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주 더하기 18주는 24주가 되고요. 24주는 4주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이 필요합니다. 되겠죠? 네. 이상 스토리 포인트와 스프린트 계획 수립에 대한 실습을 해 보았고요. 각자 에자일 프로젝트인 스크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일정을 추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스프린트를 구성하는 방법, 스프린트의 그 개발 속도를 만드는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 각자 실습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